핫 이슈 다루겠습니다. 시즌 막바지 늘 두 가지 주제로 좀 뜨겁죠. 순위 다툼 그리고 FA 시장.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FA 전략을 좀 취재를 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박혜민 선수, 손아섭 선수도 보충 취재를 좀 했고 각 팀이 선수단 정리를 좀 하고 있죠. 한편에서는 지금 2차 드래프트 논의 중입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앞서 외야 FA 영상을 다루면서 앞으로 여러 차례 FA 소식 접하는 대로 전해드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시즌은 좀 막바지지만 가을 야구를 앞에 둔 시점이고 각 구단의 FA 전략에 대해서는 기본 전략 줄기 정도는 그래도 체크 가능했습니다. 박혜민, 손아섭 선수를 앞서 언급을 안 했어요. 제가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야단 맞은 김에 이번 시간 삼성 라이온즈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 한번 돌아봤습니다. 삼성 구단 관계자는 박혜민 선수를 두고 잡아야 할 전력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당연히 잡아야 할 선수죠. 관건은 좀 몸값이 될 것인데 당연히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하는데 박혜민 선수가 지난해 FA였죠. 정수빈 두산. 정수빈 선수의 이제 FA에서는 당시와 지금 비교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왜? 수비 좋고 빠르고 외야수고 또 좌타자에 타격 정확성도 좋고 이러니까 공통점이 좀 있죠. 삼성 구단은 내부적으로 선수의 기본적인 능력치는 박혜민 선수가 정수빈 선수보다 좀 비교 우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박혜민 선수는 상대적으로 타자 친화적인 라팍을 홈구장으로 쓰고 정수빈 선수는 투수 친화적인 잠실을 홈구장으로 쓰고 있죠. 기본적인 이런 세부 스탯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도 평가도. 하지만 삼성 구단 팀 내 평가는 큰 고민 없이 박혜민 선수 쪽을 좀 보고 있는데 정수빈 선수는 지난해 6년에 56억 원을 받고 원소속 팀에 잔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이글스가 참전을 했죠. 근데 몸값은 두산 구단이 원래 책정했던 그 몸값. 당연히 이적을 두고 협상을 하게 되면 몸값이 확 뜁니다. 원래 두산이 책정했던 몸값에서는 아주 많이 뛰었습니다. FA 시장 원래 이렇습니다. FA한테 제값이라는 것이 사실 좀 무의미하죠. 삼성 구단은 지금 FA 관련 내부 전략을 좀 짜고 있는데 선수에 대한 가치평가 작업이 일단 마무리돼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적정 몸값이 도출이 되고 그것을 두고 협상을 시작을 하게 되겠죠. 타구단 이적 가능성이 없다면 결국은 구단 안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FA 시장에서 다. 하지만 FA 선수의 이적 가능성이 대두가 된다.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지난해 삼성은 오재일 선수를 어떻게든 영입을 하겠다. 그런 전략이었죠. 1루수에 구멍이 너무 컸고 장타력도 보강해야 되고 그래서 4년에 50억 원을 주고 데려왔고 이적 척회 활약에 대해서는 지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삼성 구단이 오재일 선수를 처음에 영입을 하려고 하면서 처음에 책정을 했던 몸값 규모 그건 이제 4년에 50억보다는 좀 많이 낮았죠. 이후에 계속 이제 협상하면서 몸값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결국 훨씬 큰 금액에 도장을 찍었죠. 삼성은 올해 좋은 투수 FA 자원이 있었다. 그렇다면 삼성도 참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은 야구단이 이제 재일계획으로 이관된 게 좀 몇 년 됐죠. 그 이관되기 전에 비해서는 지금 투자 규모가 확실히 좀 줄긴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돈 걱정을 하는 수준은 좀 아니죠. 구단이 모기업에 FA 선수 영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 구단과 모기업이 같이 협의를 통해서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내부 방침이 일단 서면 자금력에서 타구단에 밀리진 않습니다. 그 정도 절대 아닙니다. 물론 내부 협의 과정에서 예년에 비해서 좀 효율성을 좀 더 고민을 하는 게 옛날에는 그냥 이 선수 잘할 것 같은데 그럼 했는데 지금은 잘할 것 같은 데가 아니고 어떻게 잘할까 이렇게 좀 더 본다는 거죠. 꼼꼼하게.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좀 단계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요것이 차이입니다. 삼성은 우선 시즌을 다 마친 뒤에 팀 성적 결과를 놓고 분석을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올 시즌 팀 성적이 시즌의 FA 시장의 전략에도 약간 좀 변화를 줄 수도 있는데 올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외부 FA 협상 전략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시즌 목표가 우승은 아니었죠. 근데 우승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또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야 FA 지금 좋은 선수들 많이 나왔죠. 하지만 삼성은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외야 FA 지금 선수들 좋았다 해서 삼성이 무조건 이 선수들 데려오겠다. 그게 아니라 효율성을 따진다는 거죠. 팀에 맞는 지금 우리 팀에 필요한가 아닌가를 먼저 본다는 건데 그래서 삼성이 지금 외야 FA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미지근보다도 조금 차갑다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포지션 중복, 비슷한 유형의 외야 중복, 또 피렐라, 구자우, 김동엽, 박혜민 등 기존 선수들과의 중복, 또 오재일 선수처럼 지난해 말에 딱 봤을 때 핀포인트로 눈에 띄는 우리 정말 이 선수 데려와야 되겠다. 그런 선수는 없다는 거죠. 예. 투자 대비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시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투수 쪽. 투수는 언제든지 보강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올해는 투수 자원이 지금 FA 자원이 나온 좀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양현종 선수가 있는데 양현종 선수 영입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신에 양현종 선수보다 백정현 선수가 한 살 많습니다만 백정현 선수가 올 시즌 엄청 잘해주고 있죠. 그래서 백정현 선수 이제 FA입니다. 백정현 선수를 붙드는데 좀 더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삼행 감독 내부 평가 어떨까요? 삼성 부당 내부에서는 허삼행 감독의 지도력에 대해서는 만족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뭐 스키즈 번트를 대기도 했고 뭐 다양한 작전도 구사를 하고 좀 득점 루트를 좀 다양하게 했다. 예, 그리고 선수 기용도 편견 없이 운용을 좀 지난해보다 훨씬 나아졌다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팀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구단은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좀 성적이 나니까 이 부분이 제일 크겠죠. 감독 중에서 야단 맞지 않는 감독이 있을까요? 연패 빠지면 상위권 팀 감독도 엄청 까입니다. 우리 채널에도 사실 허삼행 감독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야, 작전 정말 참 엉망이다 이런 의견들 계속 많이 올라옵니다. 삼성 프론트는 그래도 만족을 좀 하고 있다는 거고 6년 만에 지금 가을 야구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니까 현장에 지금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런 인식이 있겠죠. 롯데자이언츠 협상 전략 좀 어떨까요? FA 협상 전략. 롯데자이언츠 이번 FA 시장에서 틈새 공략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2019년 말도 조금 그런 느낌이었는데 대여급들의 이적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면서 선수들의 몸값이 상당 부분 올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반대로 몇몇 선수들의 경우는 예상외로 좀 입질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몸값이 당연히 다운되면 롯데는 적정한 몸값이라면 팀 전력 상황을 봐가며 언제든지 지금 외부 FA 시장에도 뛰어들 여지는 있다.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데 롯데 프런트도 그렇고 여러 팀이 지금 향후에 셀러리 캡이 변수를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롯데 프런트가 지금 원하는 팀은 스피드 그리고 또 운동신경을 조금 갖춘 그런 다이내믹한 팀인데 선수단 구성도 내년이면 더 변할 것 같아요. 컬러가 좀 더 많이 변합니다. 내년이면 롯데 선수들의 지금 선수단의 페이롤도 상당 부분 좀 줄어들고 2023년부터죠. 샐러리 캡이 프로야구에 도입이 되고 적용이 됩니다. 소프트 캡입니다. 아주 강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단마다 이 샐러리 캡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FA를 영입을 하게 되면 이 부분 좀 고민을 해야 되니까 롯데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나올 FA 선수들까지 지금 리스트업도 하고 그 선수들의 성적 변화, 투자 대비 효용성 등도 이미 지금 체크를 해두고 또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 좀 유연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올해도 그렇고 내년 내후년도 마찬가지로 복합적으로 같이 연계시켜서 보고 있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데구단 손아섭 선수. 손아섭 선수 협상에 대해서는 시즌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일단은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겠다. 이것이 입장인데. 근데 다만 구단 안팎 분위기는 좀 나옵니다. 4년 전과는 분위기가 같을 수가 없죠.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데 그래도 견고한 3할 타자 맞죠. 또 올 시즌은 홈런이 완전히 급감을 했지만 내년에는 조금 변화 여지도 있고 아직은 야수로서 에이징 커브를 당장 걱정할 나이는 좀 아니고 그래도 필요 전력이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좀 이적 가능성인데 손아섭 선수는 두 번째 FA니까 보상 등급 B등급이죠. 연봉은 마지막 해에 지금 올 시즌 5억 원으로 굉장히 좀 많이 낮춰둬서 한 구단 관계자 얘기입니다. 손아섭의 이적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당장 외야수가 필요한 팀들이 있다. 그 팀들이 원하는 선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이제 영입 대상이 변할 수 있고 손아섭은 충분히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덧붙여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사직구장을 갖다가 좀 넓히는 뒤에 이제 백스톱 쪽으로 뒤로 그죠? 홈플레이트를 당기는 그 작업은 지금 거의 하는 것으로 진척이 돼 있고 90% 이상 지금 결정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올겨울부터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이렇게 구단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외야 FA 계속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빅4란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박혜민 선수가 그럼 빅5냐? 박혜민은 5번째나 손아섭은 5번째, 6번째나
선수의 어떤 그 판단이 아니라 그래도 뭐 외야수니까 장타력에 영입을 하려고 또 이적을 외부 FA 시장을 좀 보고 선수 영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홈런이라는 부분, 또 장타력을 좀 보강하는 부분, 이 부분을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수 4명 이야기가 조금 나오죠. 뭐 두산 베어스, 뭐 김재환, 또 박건우 선수, 또 LG 트윈스의 김현수, 나성범 선수. 뭐 박건우 선수 홈런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장거리포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언급이 되고, 지금 외야 FA 영입을 원하는 팀은 지금 하나 이글스, SSG 랜더스, 기아 타이거즈가 대표적입니다. 다른 팀도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어느 정도 확인한 팀들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또 이적 가능성이 많이 회자되는 외야 FA, 아까 말씀드린 이 4선수죠. 근데 김현수 선수, 나승범 선수는 소속팀이 잔류시킬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두산 베어스도 김재환, 박근호 선수 올해 잡겠다 그랬습니다. 잡으려고 공감대를 생각을 하고 있고 잡고 싶어 하지만,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LG하고 NC가 좀 더 강하다. 그렇게 좀 많은 이들이 보고 있고, 뭐 변수는 있죠. 변수는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은 예상이니까요. 그리고 100억 원이다, 뭐 120억 원이다, 6년에 150억 원이다, 이런 썰은 보통 원소속팀 안에서보다는 뭐 바깥에서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SSG 그리고 하나, 기아가 막판에는 아마 원하든 원치 않든 같은 선수를 두고 뭐 이 선수의 소속팀 그리고 뭐 서로 영입전을 펼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원하는 선수를 확보 못하는 팀도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때 변수가 생깁니다. 뭐 대안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중복 포지션에 여러 명의 FA 선수들이 나오게 되면 영입을 원하는 구단도 딱 한 명을 찍어놓고 협상을 못합니다. 그렇게 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순위는 있겠지만 여러 명을 좀 범위에 넣는 거죠. 하나는 이미 이제 정민철 단장이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구단 최고위층 인사도 외부 FA 영입 의지를 뭐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이거 따지지 않아도 좋을 만큼 지금 이제 외야 4명의 선수들 저마다의 장점이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유에 따라서 또 다른 선수들의 이적도 굉장히 또 여파가 오겠죠. 손아섭 선수의 이적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 구단도 당연히 이 부분을 또 예의주시하고 있더라고요. 팀마다 지금 선수단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선수들이 방출 찬바람을 맞았습니다. 냉정합니다. 프로입니다. 한쪽에서는 수십억 원, 100억대 FA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냥 선수 생활을 마감. 하나가 지난 14일 12명을 방출했는데 얼마 전까지 1군에서 뛰었던 김진영 선수 이름이 포함이 돼서 다들 놀랐죠. 김진영 선수는 뭐 기량보다는 본인이 원해서 웨이브 공시를 요청을 했는데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지금 건강이 좋지 않고, 김진영 선수가 쉽지 않은 결정을 했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본인 뭔가 지금 도움을 좀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진영 선수가 다시 환한 얼굴로 그라운드에 돌아오기를 기원을 좀 하겠습니다. 김진영 선수 힘내고, 그리고 가족분도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2차 드래프트 이야기 참 문의도 많았습니다. 지금 여러 안을 놓고 논의 중이고 그 이름이 좀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낼 거고 11월에 시행이 됩니다. 2차 드래프트 올해 초에 실행위에서 없애자 단장 모임입니다. 실행위는. 근데 이후에 반대 의견이 그냥 뭐냐 니들 좀 선수들한테 좀 그것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사장단 모임입니다. 이사회는. 존속을 시켜. 하지만 시키되 여러 보완 작업 좀 시행을 하라, 이렇게 이사회가 주문을 딱 했습니다. 지금까지 2차 드래프트는 2년에 한 번씩 열렸는데 원래 신생팀 창단에 맞춰서 전력 평준화 그리고 선수들한테 기회 재부여를 만들었어. 근데 폐의가 나옵니다. 두산하고 키움에 편중이 됩니다. 선수 유출이. 두산 선수, 키움 선수만 막 다 데려가죠. 그리고 두산 키움은 아니 뭐 선수들 픽도 잘 안 하고 키워놨더니만 뭐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니냐. 또 이재학 선수 등 성공 사례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적습니다. 선수 뽑아놓고 안 씁니다. 한쪽에서는 전력 강화하려고 선수 뽑는 게 아니라 저 팀의 전력을 약화시키려고 선수 그냥 뽑는 거냐? 이런 곱지 않은 시선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없애자 하는데 여론이 악화됐죠. 선수협도 존속 좀 시켜달라. 그래서 이사회가 존속을 좀 시켜야 되겠구나. 하지만 좀 고민합시다. 이렇게. 지금 KBO가 여러 안을 두고 시뮬레이션을 막 돌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전과 좀 방식이 바뀔 것 같아요. 그대로는 아닐 것 같은데, 물론 뭐 이전 그대로 갑시다 이렇게 이사회에서 결정을 갑자기 할 수도 있겠죠. 선수에게 기회를 재부여하는 것은 맞지만 이제 일단 뭐 데려가면 무조건 좀 어느 일정 기간은 1군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등본 안정장치, 그런 안정장치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선수 유출 그리고 선수 영입 규모가 조금 더 축소될
그런 움직임의 여지가 있어요.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고 11월에 시행을 목표로 마지막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